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뽑자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 좀 해볼게요. 뭐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뭐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포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APT, 아파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하나의 샘플을 제가 들어본 거예요. 서울에 이제 동작구 대방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때는 갭 차이가 얼마 안 났죠. 갭 차이 한번 볼까요? 갭 차이 보면은 거의 뭐 5천대면 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뭐 3억 7,600이면 전세가 3억 2천이었으니까 거의 5천이면 샀는데 문제는 자꾸 벌어져가지고 지금 갭이 이 집이 이제 11억 5천이 가면서 실거래가가 7억 정도의 갭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점점 가면 갈수록 갭이 벌어졌다. 이게 말이 11억이지 여러분. 11억이 진짜 말 그대로 11억을 내가 내 돈 주고 살려면 얼마를 저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얼마를 이게 10년 동안 저축을 하면 1년에 12개월 120개월이잖아요. 와,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1억 나누기 120개월 하면은 한 달에 여러분 916만원, 그러니까 917만원을 120개월씩 저축을 해야 11억이 나와요. 11억. 이 아파트를 살려면은 이쪽이 이제 물론 비싸지만 여기보다 비싼 아파트가 더 많죠. 서울에. 예를 들면 뭐 서초, 강남, 송파라든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싼 아파트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이 아파트를 그냥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11억이라는 돈이 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얘기하는 게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표현을 쓸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루저들의 그냥 합리적인 그런 핑계적인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왜? 아니 집값이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건 좋은데 내가 그거를 그냥 바로 지켜보기만 하잖아요. 지켜보기만 한다. 아니 그러면은 엘리트미션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서울이 집값이 오른다고 지켜만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아니 그러면 돈이 안 돼서 서울은 못 산다 라고 하면 뭐가 됐든 간에 제가 하나의 시나리오 말씀드리면 적어도 1년에 3천만원 혹은 뭐 2천이든 3천이든 모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무조건 모아. 3천, 2천이 3천이든 간에 2천 정도, 3천 정도 모아서 서울을 못 사면 지방으로 가. 지방으로 가고 내가 심지어 월세를 살더라도 지방에서 이 갭을 투자한 거를 2년 후에 최대한 펌핑을 시키란 말이에요. 내가 순 자산이 요겼고 이렇게 있으면 최대한의 펌핑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년 뒤에 팔아. 그리고 일반 가세로 팔든 뭐 하든 팔아가지고 최대한 펌핑 시킨 거를 그 다음 걸로 또 투자를 해서 또 펌핑 시켜서 또 계속적으로 금액을 늘려서 커져서 결국적으로 위로 진입을 해야지. 그걸 지켜본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냐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을 하는 게 많으면 돈이 많다고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다. 다시 돈이 많다고 여러분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돈이 많으면 단지 출발선상에서 유리할 뿐이지 그게 바로 투자의 실력이나 투자의 그런 성공할 확률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출발선상이 다른 거예요. 돈이 많다는 건 돈이 많은 사람은 여기 출발한다면 난 여기 출발해서 이 정도의 갭 차이가 벌써 벌어진 것 뿐인데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요만큼 움직일 때 나는 잠 안 자고 더 열심히 벌고 해서 더 많이 가져가면 역전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토끼와 거북이처럼 방심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보통 이제 부잣집 뭐 아들이나 딸 보면 방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빠 엄마 믿고
대충대충 살다가 만약에 엄마 아빠 망하면 그대로 쫄딱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자기만의 이런 기술이라든지 스킬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아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없는 환경은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 있어. 이게 10대 영유아 시절하고 이 10대 시절은 내가 미성년자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가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30대 이상 되고 나서부터 40대, 50대, 60대 이거는 여기서부터 가난한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객관적으로. 이거는 뭘 할 가치가 없어. 진짜 0살부터 미성년자까지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미성년자인데 돈을 어떻게 벌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 본인 영향을 받는다 쳐. 근데 30살 이후부터 30살 이후부터 가난한 건 분명히 여러분 잘못입니다. 포기했거나 기회를 못 찾거나 노력조차 안 했거나 분명히 하고자 하면 방향은 있습니다. 충분히. 왜? 남들 요만큼 투자할 때 난 자만자가면서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속도를 올리는 거지. 속도를 올리다 보면 이 사람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집은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있어. 그 목적을 정했어. 처음부터 못 사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펌핑, 또 펌핑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종잣돈 마련해서 그때 그리고 나서 전세 끼고 사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 끼고 사든지 그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라는 이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서울이라서 여러분들이 시감이 안 날 수 있는데 분명히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은 예를 들어서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봐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냥 아무거나 한번 찍어볼게요. 자, 아무거나 한번 찍어볼게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 정도의 갭이 생겼어요. 이 정도의 갭이 생기다가 시간이 지나서 맞닿는 부분 있죠. 맞닿는 부분. 얼마 차이 안 나죠. 이 맞닿는 부분이란 게 있어요. 이 맞닿는 부분에 분명 기회는 있었는데 갭이 1,500밖에 안 됐잖아요. 나 사실 이 아파트 뭐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1,500, 800 이 정도만 투자하면 이 정도 모을 수 있잖아. 이 정도 모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안 하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그죠? 이 정도 모으면 다시 여기서부터 스타트 끊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때는 갭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다 치는데 이때 가장 분접했을 때 이때 샀으면은 분명히 여기 샀으면 무조건 먹었을 거 아니에요. 봐봐. 1억 4천에 1억 1,400에서 2억 2,800까지 갈 동안 뭐 했냐는 거야 도대체. 지켜만 볼 거냐는 말이죠. 간단하잖아요.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멍청이 병신처럼 그냥 가만히 쳐다보지 말고 지방으로 눈 돌려서 내려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이 2천이든 3천이든가를 갖고 내려와가지고 뭐 밑에 지방을 내려와서 최대한 갭이 붙은 걸 사.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사난 다음에 시간 지나서 펌핑이 되고 전세가 오르면 갭 차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오르면 또 팔아가지고 세금 좀 낼 만큼 내고 다시 또 재투자해. 해가지고 펌핑해서 다시 올라가서 집은 집으로 사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제 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발 이번 생각 망했다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뭐 그래요. 아무튼 뭐 제가 뭐 이런 소리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만에 하나 뭐 다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100명 중에 한 2분, 한 3분 정도만 바뀌기만 해도 저는 이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니 이게 솔직히 봐봐, 예를 들어서 금산동에 주문 청소를 사도 이때는 내가 이때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붙었을 때 요때 갭 700 정도 그때 샀으면은 이게 8,700 매매가 8,700 전세가 8,000 말이에요. 지금 얼마예요? 2억 가잖아 지금. 그러면 800 가지고 얼마를 본 거야 도대체? 수익률 이렇게 주식 수익률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내잖아요. 맞잖아. 서울 집을 사고 싶어. 서울 집을 바로 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살려고 하니까 이생만 같은 병신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그딴 소리 할 바에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1,000만원인지 2,000만원인지 그거 갖고 내려와. 밑으로 지방으로 내려와서 최대한 불릴 수 있는 걸 찾으라고요. 제발. 기회는 집값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또 집값 많이 올랐지 않냐. 그딴 소리 짓거릴 수 있는데 밑에 현장이나 가보고 그딴 소리 하십시오. 뉴스, 언론 뭐 그런 거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 얘기 듣지 말라고요. 주변에 그 사람들 해봤어요? 해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냐고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첫 놀러 같이 나가지 말고 밑에 첫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현장이 어떤지. 아직도 현장이 그 핫한 데는 핫합니다. 굉장히. 현장 안 나가봤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진짜로. 한번 나가보고 인터넷으로 끄적끄적 유튜브나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직접 현장을 나가보시라고요. 날씨 좋아지잖아 이제. 놀러가 생각하지 말고 밑에 현장 가서 보시라고요. 직접.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게을러집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투자를 더 잘하고 정말로 투자에 대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다 주말마다 다 어디 가 있어요.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임장하러 나갑니다. 임장하러. 그러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놀러 다닙니다. 이건 팩트예요. 뭐라 해도 저한테 상관없어요. 이게 팩트니까. 아무튼 제가 뭐 이렇게 싫은 소리 했는데 어쨌든 한두 명이라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가짐을 찍은 거니까 너무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좀 이번 생은 망했다기보다는 이번 생은 나도 바뀔 수가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